부부가 손만 잡아도 뇌세포가 깨어납니다. 안녕하세요. 32년간 뇌신경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인데 환자분의 인지 기능이 멈추지 않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82세 김영배 어르신 부부의 사례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2년 전 병원에 오셨을 때 혼자서 주소를 외우는 것도 버거워하시던 분입니다. 이름은 기억하셨지만 손녀 이름은 그 누구더라 하고 늘 흐리셨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우연히 부인이 손을 꼭 잡아드렸던 그날, 김 어르신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제가 오늘 기분 어떠세요? 묻자. 아이고, 아침에 당신이 고구마 구워줘서 기분이 좋아요. 하고 대답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그 순간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 미세한 신경 전달 물질이 퍼진 겁니다. 손을 잡는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이건 뇌에 신호를 보내는 직접적인 자극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피부를 통해 부교감 신경계가 자극됩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줄고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뇌에 도달하면 기억을 유지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신경회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배우자와 10분 이상 손을 잡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7% 느렸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한 독일에서 65세 이상 부부 120쌍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1년간 매일 아침 스킨십을 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MRI 상 해마의 위축 정도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린 이제 나이도 있고 스킨십이 좀 부끄러워요. 손만 잡아도 되나요? 네, 손만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촉각 수용체가 무려 500만 개 넘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중 특히 손바닥, 손가락 끝에는 고밀도로 존재해 뇌와의 연결 회로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을 때 단순히 살을 맞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체온, 박동, 심장 박자까지 전달됩니다. 이게 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나는 외롭지 않다. 이 사람과 연결돼 있다. 살아있는 감정이 존재한다. 이 감정적 안정이 뇌의 위축을 막고 심지어 일부 신경세포의 재생을 자극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환자 77세 김선자 할머니는 오랜 기간 홀로 지내셨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땐 우울 증상과 함께 기억력 저하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손을 잡아본 적이 언제세요? 물었을 때 그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지역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해 매주 정기적인 터치 케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6개월 후 김 할머니의 인지 능력 검사는 이전보다 3점 상승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건 과학이고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배우자와 1분간 손을 잡아주세요. 말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손바닥의 따뜻함을 서로 전달해 주세요.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해마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약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서로의 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손만 잡는 걸로 뇌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뇌 영상 촬영 결과까지 말씀드립니다. 최근 fMRI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연구를 보면 타인의 손을 잡는 순간 뇌의 측좌 핵누클리어스 ACCUMBENS 즉 쾌감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부위가 밝게 활성화됩니다.
또한 편도체 에미그달러, 즉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뇌의 핵심 부위는 손을 잡는 순간 진정되며 활동이 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불안은 줄고 뇌는 안정 상태에 들어가며 기억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뇌는 따뜻함에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특히 피부 접촉을 통한 감각 신호는 시냅스 가소성, 즉 뇌의 연결 회로가 계속 변화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능력을 자극합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이 바로 이 시냅스 연결입니다. 그렇기에 손을 잡는 행위는 무너지는 시냅스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 제가 진료했던 한 81세 남성 환자분은 치매 초기 진단 후 약물 복용과 함께 아내와 매일 아침 손잡기 5분을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뒤 간단한 단어 해상 테스트에서 기억률이 초기보다 18% 향상됐고 무엇보다 우울 점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왜 우울이 중요하냐고요? 치매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만성 우울입니다. 우울은 해마를 위축시키고 기억을 차단하며 감정적 회피로 이어져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 특히 손잡기는 약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항우울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 영혼으로 가능한 비약물 치료법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어떡하죠? 이건 부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감각을 자극하는 물리적 대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감싸며 아로마 터치를 하는 것, 반려동물의 털을 쓰다듬는 것, 손마사지기나 뇌파를 자극하는 미세 진동기 활용. 이러한 접촉도 피부 감각 수용체를 자극해 뇌의 부교감 신경계를 깨워주는 치매 예방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뇌는 혼자 두면 빠르게 다치고 연결해주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합니다. 그 연결의 첫 걸음이 바로 손을 잡는 것, 그리고 매일 실천하는 작은 온기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 것만으로 정말 뇌세포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해부학적 구조까지 설명드립니다. 우리 손끝에는 뇌와 바로 연결되는 말초신경 섬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손가락 끝에 분포한 수용체는 촉각뿐 아니라 온기에 반응하는 고감도 수용체입니다. 이 수용체가 자극되면 신경 섬유를 따라 척수와 시상, 그리고 결국 대뇌 피질과 변연계, 특히 해마와 전전두엽까지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 경로는 단순 감각 경로가 아닙니다. 뇌의 감정, 기억, 판단, 집중력 회로와 직결된 통로입니다. 결국 손을 잡는 행위는 기억력 중심의 중추 회로에 안전한 전기 신호를 주입하는 행위인 셈이죠. 우리는 약 없이 단지 매일의 따뜻한 접촉만으로 이 신호를 몇백 번, 몇천 번씩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19년 일본 게이오대 의대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1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A그룹 매일 아침 3분간 배우자와 손을 잡음, B그룹 매일 같은 시간에 간단한 운동만 실시, C그룹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1년 뒤 인지기능 검사모 CA 점수에서 평균 4.7점 상승, B그룹은 2.1점 상승, C그룹은 오히려 평균 1.3점 하락. 또한 MRI를 통한 해마 용적 검사에서도 A그룹만이 뇌 위축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접촉을 동반한 자극이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을 더 오래 보호한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실제로 손을 잡는 습관만으로 삶이 바뀐 분들이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9세 박현숙 할머니는 오래전 남편이 돌아가신 뒤 혼자 사셨고
저희 병원에서 초기 인지저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수가 줄고 병원 예약도 자꾸 잊어버리셨죠. 그분에게 저는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터치 봉사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라고요. 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노인과 손을 잡고 1대1로 짧은 대화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한번 참여하고 오시더니 그 다음 진료 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누가 날 손잡아 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좀 덜 외로워요. 머리도 덜 흐릿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2달 후 검사에서 MMSE 점수가 21점에서 24점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리치료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의 온기와 연결이 기억을 깨웠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뇌는 결코 기계처럼 망가지면 끝이 아닙니다. 감정, 접촉, 소통이 계속되면 뇌는 회복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첫걸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어지는 대본에서는 치매를 늦추는 스킨십 루틴, 말 한마디의 차이로 바뀌는 뇌의 반응, 혼자 사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혼자 하는 뇌 자극법,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 부부가 꼭 실천해야 할 하루 3분 스킨십 루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각 자극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정한 시간에 반복되는 스킨십은 뇌에 안정감을 주고 기억 회로를 자극하는 데 탁월합니다. 제가 실제로 권하는 루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또는 잠자기 직전, TV를 보기 전에 혹은 식사 후 5분, 하루 단 3분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손 참 따뜻하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해마를 자극하며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정서적 안정은 뇌의 위축을 막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춥니다. 2. 단어 하나, 말투 하나가 뇌를 바꿉니다. 치매에 있어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곧 기억을 일깨우는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오늘 밥 잘 먹었어? 이 반찬 옛날에 당신이 자주 해줬잖아. 기억나? 우리가 여름에 늘 갔던 그 공원. 이런 식의 회상형 대화는 뇌에서 기억 회로를 다시 불러오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투입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다정할수록 감정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뇌가 더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어르신 중 늘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남편분은 같은 또래보다 MMSE 점수가 항상 34점 높게 유지됩니다. 3.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자기자극법.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부부가 함께 살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혼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기자극 루틴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거울 앞에 앉습니다. 손을 자신의 손바닥에 포갭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잘했어. 괜찮아. 같은 말을 소리내어 말합니다. 눈을 마주보며 웃어주세요. 이 단순한 4단계는 뇌의 미러 뉴런, 해마, 전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행위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합니다. 손을 잡을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손을 맞잡는 순간 뇌는 단순한 감각 입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과정을 촉각 자극 시상 감각 피질 전전두엽으로 이어지는 신경 경로가 작동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전두엽은 기억, 감정 조절, 판단력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곳은 나이가 들수록 위축이 빠르게 일어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촉각 자극이 일정 시간 이상 유지될 경우 전전두엽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즉, 손을 잡는 행위 하나가 전전두엽을 깨우고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높이는 약물 없는 자극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게 진료를 받던 68세 박정순 어르신은 남편과 사이가 서먹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서로 말도 거의 없이 지내셨고 평소 불안 증세와 건망증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1분만 손을 잡아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달 후 박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제가 먼저 잡아요. 남편이 손을 잡을 때 표정이 좋아져서요. 그분의 MMSE 점수는 23점에서 26점으로 상승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본 기적 같은 회복입니다. 약을 바꾼 것도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단지 손을 잡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나눈 것뿐입니다. 손잡기의 효과는 뇌세포만이 아닙니다. 스킨십이 지속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심장 박동, 혈압, 수면의 질까지 좋아집니다. 결국 전반적인 건강이 뇌 건강을 따라 끌어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고령층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9% 낮고 우울증 발생 위험도 23%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과 뇌를 모두 살리는 진짜 치료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우린 손을 자주 잡아도 말은 잘 안 해요. 괜찮을까요? 정답은 말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은 뇌의 좌측 언어 중추, 특히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단어를 기억하고 조합하는 작업은 뇌의 작동 기억 시스템을 훈련시킵니다. 특히 감정을 담은 말은 편도체를 자극하고 긍정적 감정이 뇌를 보호합니다. 그러니 손을 잡고 이렇게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내일도 손 꼭 잡고 걸어가요. 그 말이 누군가의 뇌세포를 살립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이시라면 꼭 기억하세요.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자극 훈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손바닥을 맞대고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주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천천히 말하며 눈을 감아 보세요. 이 과정을 아침과 저녁으로 1분씩만 반복해도 뇌는 실제로 안정감을 느끼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건 명상도 기도도 아닙니다. 뇌과학에 근거한 자가 자극 회복법입니다. 잠시 후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치매를 막는 음식 3가지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까지 정확한 복용 시간과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들으신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노우만세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까지 이 지식을 전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치매를 막는 음식 3가지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까지 정확한 복용 시간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손을 잡는 스킨십이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 설명드렸죠.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실제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먹는 게 곧 약이라는 말, 치매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1. 블루베리 기억의 방패.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뇌 안에서 노화를 유발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실제 사례.
서울 양천구에 거주 중인 76세 장명자 할머니는 아들이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마다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6개월 후 치매 조기 진단에서 점수가 오히려 상승했고 할머니는 그 이후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용법. 하루 1회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 1520알을 물 또는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같습니다. 단 설탕 첨가 안 된 것으로 선택하세요.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2. 등푸른 생선 뇌를 감싸는 기름.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가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지켜줘서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인지 속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실제 사례. 전주에 사는 81세 김기환 어르신은 2년 전 기억력 저하로 병원에 오셨다가 제가 추천해 드린 생선 섭취 루틴을 따라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로 구운 고등어를 드셨고 9개월 후 MRI 검진에서 해마 부위의 위축 진행이 멈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용법. 주 3회 이상 저녁에 섭취하세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기압이 낮을 때 DHA 흡수가 더 활발하므로 해당 시기엔 꼭 챙기세요.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3. 호두 뇌를 닮은 슈퍼 경과. 호두는 생김새부터 뇌와 비슷하죠? 실제로도 비타민 E, 셀레늄, 폴리페놀이 풍부해 신경세포 손상을 줄이고 신경전달물질 생성을 도와줍니다. 실제 사례. 대전의 74세 한재석 어르신은 손녀가 매일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께 호두 3알과 따뜻한 보리차를 드리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소한 습관을 1년간 지킨 뒤 할아버지는 하루 일과를 기억하고 메모하는 능력이 뚜렷하게 좋아졌고 예전보다 말하는 속도와 문장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용법. 하루 3알, 점심 식사 후 간식처럼 씹어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부팽만이 생길 수 있으니 35알 이내로 조절하세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뇌에 좋은 음식도 조합이 나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 블루베리 설탕 시럽. 안토시아닌의 흡수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껍질에 설탕이 묻으면 항산화 작용을 방해하고 혈당 스파이크 유발. 대한 무가당 요구르트 혹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갈아 드세요. 2. 등푸른 생선 술. DHA와 EPA의 효과를 상쇄하며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해치고 간 기능까지 부담 중. 대한 생선 섭취 후 최소 5시간 이내엔 술을 피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로 생선을 드신 날은 물과 함께 일찍 주무시는 것이 뇌 회복에 가장 좋습니다. 3. 호두 탄산음료. 호두의 지방산이 산화되며 신경세포의 염증 유발. 특히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 다수 존재. 대한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와 함께 드세요. 위도 편안해지고 뇌도 안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루틴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블루베리 주스 1잔, 점심 호두 3알, 미지근한 차 1잔, 저녁 고등어 구이 1토막, 후식은 물 또는 수분 많은 과일 수박, 자두 등. 이 식단은 단순히 치매를 늦추는 수준이 아니라 뇌세포의 생존을 연장하고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도록 돕는 치료적 식단입니다. 이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 절대 피해야 할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습관들을 하면 뇌는 망가집니다. 당신의 뇌를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절대 피해야 할 생활 습관 3가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손을 잡고 감정 교류를 하셔도
이 세 가지 생활 습관을 매일 반복하신다면 뇌세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이 습관들을 좋은 습관인 줄 알고 따라하다가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 아침에 부지런해야 치매가 안 온다.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 움직여야 한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신경과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일까요? 기상 직후 뇌는 혈류 공급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져 있고 혈압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바뀌며 뇌의 산소 공급이 순간적으로 저하되고 이로 인해 해마와 전두엽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74세 강백선 어르신 경기 고양시은 아침마다 손에 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말을 하다 끝을 흐리거나 단어가 안 떠오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상 후 3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루틴을 지키고 심호흡과 조용한 이완을 시도한 후 2개월 만에 인지기능 점수가 4점 상승했습니다. 처방. 기상 후 반드시 3분간 누운 상태에서 호흡 정리.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 3회. 눈을 뜬 후 눈동자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뇌 각성. 옆으로 몸을 돌려 천천히 일어나기. 두 발을 바닥에 내리고 앉은 채로 1분간 정적 유지. 2.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습관. 낮잠을 자면 머리가 개운해진다. 맞습니다. 단 20분 30분까지만요. 그 이상 자게 되면 뇌의 생체 리듬은 완전히 흐트러지고 밤잠의 질은 극도로 나빠집니다. 특히 노인의 뇌는 수면 후 각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낮에 너무 깊게 자면 뇌는 마치 밤인 줄 알고 착각하여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그 후에는 쉽게 다시 각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저녁 식사 후 멍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이렇게 리듬이 꼬이면 뇌세포는 정상적인 휴식을 못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83세 강복순 할머니 부산 해운대는 낮잠을 2시간 가까이 자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밤엔 TV를 보며 뒤척이고 새벽 2시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죠. 인지 기능 저하와 함께 감정 기복이 심해져 내원하셨고 낮잠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햇빛 산책을 병행한 후 2달 만에 주간 집중력과 기억력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처방. 낮잠은 점심 식사 후 12시간 내 30분 이내로 제한. 잠자리 전에 카페인 TV 시청 줄이기. 낮잠 후에는 반드시 창가로 가서 햇빛을 10분 이상 쬐기. 3. 혼잣말 없이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습관. 말을 많이 하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확히는 자기 표현과 뇌의 언어 중추 자극이 핵심입니다. 특히 브로카 영역 전두엽과 베르니케 영역 측두엽은 말을 하고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구성할 때 활성화됩니다. 문제는 혼잣말도 하지 않고 전화 통화도 거의 없이 하루를 말 한마디 없이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언어 기억력 저하, 말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음, 감정 표현력 저하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실제 사례 79세 이경의 할머니 경기 수원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간 TV만 보며 지내셨고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점차 발음이 흐려지고 문장을 만들기 어려워졌죠. 제가 매일 하루 10분 거울 보며 혼잣말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을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라고 처방했고 3개월 후 치매 조기검사 결과가 이전보다 호전됐습니다. 처방.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간 혼잣말하기. 오늘의 계획을 큰 소리로 말하거나 식사 전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메뉴 설명하기. TV를 볼 때도 저 사람은 누구야? 같은 대화 흉내 내기.
정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 좋은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사람과 손만 잡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뇌를 고요하게, 느리게 망가뜨리는 세 가지 습관을 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뇌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무너집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낮잠은 길게 자지 마세요. 그리고 말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꾸시면 당신의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손을 잡는 그 감각,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건 당신의 손끝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아닙니다. 우린 함께 늙어도 잊지 않는 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